나스닥이 주말간 신용 강등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대이장 때는 좀 뺐다가 또 말아 올렸죠. 말아 올렸고 뭐 제가 바라보는 뷰는 똑같아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하락할 거라 보고 있고 현재의 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관계장이라 보고 있어요. 현재 뭐 지금 사우디가 순방을 해서 사우디 쪽에서 또 투자를 많이 받아서 지금 관기를 올리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사우디도 지금 자금난이 좋진 않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네온 프로젝트 시티 이것 또한 지금 진행 사항이 더디죠. 더딘 이유가 현재 자금 조달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더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상 계약이 확실히 체결된 건 아니죠. 뭐 말로 얼마만큼 투자하네 뭐 이런 식으로 확정 투자가 아닌 지금 그런 이슈로 끌어올리고 있고 일단 저도 뭐 시장에 오래 있긴 했지만 지금은 거의 뭐 광기의 장이라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품이죠. 거품이고 버블이고 이런 버블 같은 장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뭐 희망의 룰을 넘어 돌리는 거 아니냐라고 또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시간이 결과를 말해주겠죠. 일단은 저항 라인에 일단은 저항 라인을 뭐 확실히 돌파하지를 못했어요. 이제 마지막 저항 라인이긴 해요. 밀어 올릴 때 저 같은 경우도 한 2만원에서 2만 초반 나스닥 수치로 한 2만에서 2만 초반 정도 구간에서 일단 주가가 꺾일 거라고 봤는데 일단 보통 저항 라인 뭐 이런 저항 라인이죠. 횡으로 움직이는 이런 1차 저항 라인, 2차 저항 라인, 3차 저항 라인, 뭐 4차 저항 라인 이런 저항 라인을 뚫고 지금 현재가 구간이 있는데 정고 라인이 얼마 안 남긴 했어요. 뭐 수치로 따지게 되면 정고 라인까지 대략적으로 지금 2만 천 지금 선물 지수로 2만 1,450 정도 걸려 있으니까 현재가 구간이긴 하겠네요. 정고 라인까지 한 3.5% 정도 남았네요. 정고뿐만 아니라 신고가죠. 나스닥 신고가까지 일단 3.5%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현재 기술적 분석상 이제 마지막 저항 라인 구간에 위치했다라는 거죠. 저도 시장이 오래 있었지만 여기서 물론 선물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이제 나스닥이 끌어올리면서 나스닥이 지금 밑에 바닥에서 한번 1차 쇼크를 관세 쇼크를 맞고 나서 지금 끌어올리면서 미국의 시가총액 100의 종목들 뭐 대부분 기술주가 포함되어 있죠. 지금 상당 부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나스닥이 현재가 시점에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나스닥이 선행을 하죠. 나스닥이 선행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물론 현재 저항 라인이 설명드렸지만 지금 이제 마지막 저항 라인이고 뭐 현재 저항 라인에서 추세가 밑으로 꺾이느냐 아니면 신고가까지 트라이를 하느냐 신고가를 트라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바라보는 뷰는 변함이 없어요. 하락을 하는데 이제 하락의 진폭이 틀려지는 거죠. 현재가 구간에서 추세가 꺾이느냐 아니면 전고까지 트라이를 하느냐 하락의 진폭의 기대 수익만 틀려지는 거예요.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나마 아직 동각 추세 일봉상
이게 장중에는 단기 지금 일봉이니까 봉이 하루에 하나씩 생기죠. 물론 장중 일봉이 마감되기 전에 지금 딱 저항 라인에 걸려 있죠. 동각 추세 지금 저항 라인에서 지금 딱 걸려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장중에는 돌파가 될 수 있는데 종가를 봐야 돼요. 종가가 왜냐면 윗꼬리도 달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캔들이 이런 식의 캔들이 나오면 장중에 종가가 고가를 이르다가 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밀렸다는 거예요. 밑으로 밀리면서 마감을 했다는 거죠. 일단 지금 일봉 좀 중장기적으로 일봉상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윗꼬리가 달렸다는 건 내림이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죠. 이게 장중에는 양봉이었어요. 이런 폰 캔들 자체가 이런 거. 자, 이런 캔들 같은 경우는 장중에 양봉이었죠. 양봉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쭉 밀리면서 저가로 끝내면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항 라인, 뭐 이 구간 저항 라인에서 확실히 근데 이게 저항 지금 보시는 건 일봉이잖아요. 일봉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현재 저항 라인이 돌파가 된다고 하면 자, 기본적 분석상 만약에 돌파가 된다고 하면 이런 식의 파동이 나오겠죠. 돌파를 했다는 가정하에 여기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저항 라인이 돌파되는 슈팅이 나온 뒤에 이 막바로 밀어 올리진 못해요. 왜냐면 지금 상당히 강한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막바로 밀어 올리지 못하고 이런 식의 파동, 저항 돌파 후에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확실히 지지를 받은 후에 전고 라인을 트라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신고가 구간이죠. 신고가 구간이고 이게 저항을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힙소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저항 라인이 돌파가 된다고 하더라도 돌파 후에 지지를 확인하려 내려왔는데 지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매물대 압박에 걸려서 다시 한번 저항대 밑으로 밀려 내려오게 되면 다시 저항이죠. 저항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되돌림정을 확인하면 여기 휩스에서 어떻게 보면 손절 물량을 받아내고 이런 휩소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저항이 돌파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뒤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시 한번 저항대 밑으로 빠르게 신속히 복귀한 다음에 되돌림 저항을 확인하게 되면 주가의 하락 속도는 더 빨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바라보는 뷰는 똑같아요. 뭐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의 움직임 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야, 오늘은 뭐 상승할 것 같냐, 뭐 내일은 하락할 것 같냐 이런 단기 흐름까지는 저도 못 맞춰요. 왜? 제가 지금 포지션을 끌고 가는 게 뭐 하루 이틀 그런 데이 트레이딩으로 끌고 가는 포지션이 아니잖아요. 수익도 방망이도 짧게 잡고 손절도 짧게 잡고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차트 자체를 뭐 지금 보는 차트 자체도 이제 9월 달부터 차트니까 일봉상 약간 프레임이 긴 차트죠. 긴 흐름의 파동을 보고 물론 이 긴 흐름의 하락 추세라고 하더라도 반등은 있어요. 하락 추세라고 하더라도 반등은 있다라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큰 흐름을 보고 매매하는 거라서 일단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말하지만 나스닥이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밀리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이제 많은 유튜버분들이 다시 한번 뭐 트럼프가 순방을 해서 현재 뭐
계약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고 뭐 그렇게 또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죠. 뭐 자금이 계속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트럼프 지금 이슈가 되게 많죠. 뭐 장남이랑 차남 같은 경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돌면서 전 세계로 돌면서 지금 뭐 계속 계약 수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장남하고 차남 그 회사에 뭐 트럼프의 지분도 다 엮여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말도 많아지고 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지금 광기로 지금 상승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V자 반등이라고 하는데 이게 V자 반등이죠. 트럼프 관세 쇼크를 받고 폭락했던 증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또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해준다고 해서 지금 거의 V자 반등인데 이런 V자 반등은 특히 증시의 대장주인 미증시죠. 거기서 대표적으로 나스닥이 이런 V자 반등은 저도 시장에서 오래 있었지만 이런 V자 반등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이런 V자 반등이 나올 수는 있죠 물론. 근데 이런 V자 반등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나와요. 실질적으로 이런 저점 구간에서 V자 반등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저점 구간에서 V자 반등 가능한데 지금 나스닥 신고가예요. 역사상 신고가죠. 역사상 신고가 구간에서 저렇게 고점에서 V자 반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기죠. 광기가 아니라 완전 버블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완전 버블 시점이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현물도 많이 매매를 하시는데 현물 같은 경우도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물량을 줄이거나 지금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시점이죠. 뭐 지금 유튜버 분들은 뭐 더들 간다 지금 뭐 AI 수주를 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올라가는데 이제 그 글로벌 헤지 펀드사 뭐 블랙로, 골드만삭스, 뭐 도이치뱅크 뭐 이런 헤지 펀드사들이 대부분은 매수 포지션을 취해요. 대부분 개인들과 똑같이 매수 포지션을 취하죠. 왜냐면 매도 포지션 취하게 되면 전체적인 증시 압박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전 세계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번 중에 9번 같은 경우는 매수 포지션을 취해요.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데 이 폭락장이 시작하게 되면은 금융기관에서 먼저 던져요. 공매도로 계속 던지죠. 그러면서 하락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본인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기관 투자자고 현재 구간에서 일단 신고가 구간까지는 이제 한 3% 정도 3% 정도의 진폭 정도가 남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로 진입을 해서 매수 포지션 개인들과 똑같이 매수 포지션으로 진입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퍼센티지가 높은지 여기서 자칫 잘못해서 불확실성으로 밀리게 되면 먹을 수 있는 게 더 많은데 본인이 글로벌 헤지펀드사의 절대 목표는 수익이죠. 수익 추구죠. 현재 시점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해서 먹을 수 있는 기대 수익치가 큰지 아니면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기대 수익치가 큰지 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뭐 그렇고 간단히 지금 이거 이제 주로 이제 주식식으로 설명하는데 일단 차트가 좋아 보이는 것 같은 종목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저께 좀 반등을 하긴 했더라고요. 좀 반등을 했는데 이거 어저께 한 4, 5% 정도인가? 5% 정도가 지금 반등을 했는데 어제 몇 프로 반등했나요? 어저께 한 6% 정도 반등을 했네요. 어저께
자, 모더나라는 기업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모더나 뭐 제약주고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하니까 코로나 백신 이슈를 타고 한번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대략적으로 한 800% 정도 급등을 한 뒤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을 기고 있죠. 뭐 지금 이제 기업의 실적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쭉 하락을 하다가 지금 26불 라인 정도 걸려 있어요. 26불 라인. 고점 500불 대비 26불이면은 대략적으로 고점 대비 한 95% 정도 지금 하락한 시점인데 95% 정도 하락한 시점이고 현재 기술적 분석상 이제 반등 뭐 기업의 실적이 그런 거 볼 필요 없고 현재 기술적 분석상 반등 구간에 단기 반등 구간이 있다는 거죠. 자, 기술적 분석상 고점과 고점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겠죠.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작도를 해서 이 저점 구간에 연결을 하게 되면 지금 계속 여기서 단기적으로 한번 밑으로 빠지긴 했어요. 단기적으로 한번 밑으로 빠지긴 했는데 바로 복귀를 했죠. 이런 게 아까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힙소죠. 추세선 밑에는 반대겠죠. 여기서 만약에 모더나가 여기서 만약에 지금 추세선 이탈이 되고 나서 되돌림 저항을 확인했다면 쭉 빠졌겠지만 바로 복귀를 하고 나서 급등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지금 이쪽 라인을 타고 추세선 하단 지지 라인을 이거 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시 보조 추세를 잡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보조 지지 라인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지금 현재가 구간을 보시게 되면 지금 계속 지지 라인을 타고 움직이고 있어요. 지지 라인을 타고 움직이고 있고 기술적 분석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뭐 1차적으로는 올라가게 되면 이쪽 라인이 1차 저항 라인이겠죠. 횡으로 움직이는 횡 저항 라인. 그 다음 저항 라인이 대략적으로 뭐 이정 횡으로 움직이는 횡저항. 그리고 마지막 저항 라인이 하락갭으로 떨어졌던 뭐 하단이나 상단. 그럼 현재가 구간에서 밀고 올라가게 되면 대략적으로 최대 기대 수익치는 한 400% 정도 400% 정도까지 잘만 뭐 대응을 한다면 한 400%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뭐 최소 최소 63불 라인 정도 현재가 대비 최소 170에서 1차 저항이 170% 정도 구간이고 현재가 대비 2차 저항이 한 260% 정도 돼요. 나스닥이 폭락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 100위 종목들은 커플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 떨어져요. 물론 하락의 진폭이 따라 틀리지만 이 모더나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미증시와 다르게 고점 대비 지금 90% 정도 폭락을 한 시점이죠. 대략적으로 500불 고점 대비 90% 정도 폭락을 한 종목이고 나스닥이 폭락을 하더라도 급등하는 종목은 있어요. 급등하는 종목이 있는데 미국의 시가총액 100위 종목들은 디커플링으로 못 움직여요. 나스닥 증시가 밀리게 되면은 미국의 시가총액 기술주
배기 종목들은 절대 못 따라 디커플링을 못 움직인다는 거죠. 가령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못 올라가요. 물론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면 만약에 테슬라가 7% 빠질 때 뭐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지, 나스닥이 폭락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딥커플링으로 실적이 좋다고 해서 못 올라간다는 거죠. 하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틀려요. 또 특히나 모더나 같은 건 제약주죠. 제약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방이 있죠. 뭐 임상실험, 신약 개발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또 코로나 이후에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됐죠. 코로나 이후에 많이 시장에서 소외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실적을 바탕으로 아닌 그냥 기술적 분석상 급등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에요. 근데 이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나스닥 증시가 폭락을 할 때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얘는 또 기본적 분수인 또 제약주라는 그 베이스가 깔려 있죠. 베이스가 깔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좋아 보이는 종목이긴 해요. 미증시가 폭락할 때는 중소형주들이 급등을 해요. 단기적으로 국내 시장만 보더라도 막 폭락장에도 상한가는 나온다라는 거죠. 폭락장에도 상한가 종목들은 나와요. 증시가 폭락하는데 뭐 삼성전자, 뭐 현대, 기아차 이런 종목들이 못 따라 올라가죠. 다 지수와 같이 커플링으로 하락을 하고, 그럴 때 뭐 상한가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중소형주들, 비교적 좀 가볍고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이 일단은 상승을 하죠. 그렇다고 이제 개잡주 아무거나 뭐 실적도 없고 뭐 그런 종목들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고 기본적 분석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냥 뭐 개잡주들이 많죠. 무조건 저점이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좀 지지 라인에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 분석상 베이스가 이제 제약주죠. 제약주 같은 경우는 일단 한방 신약 개발이나 뭐 신약 개발 성공, 뭐 임상 실험 성공 이런 같은 기본적 분석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신약 제약주 같은 경우는 한 방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 상당히 견고한 지지 라인을 계속 타고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 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저점 대비 지금 한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이는 차트예요. 현재로서는요. 뭐 참고하실 분들은 뭐 계속 눌림 줄 때마다 매수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제약주 같은 경우는 나스닥 증시가 폭락을 하는 게 좋아요. 폭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좋아하죠. 뭐 엔비디아, 뭐 테슬라,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다 증시가 빠지고 있는데 유독 상승하는 종목이 눈에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만약 모더나라고 치고, 모더나는 일반적으로 개인들도 다들 알죠. 코로나 때 신약 개발로 급등했던 이력이 있고, 그럼 다른 종목들은 다 빠지고 있는데 이제 모더나가 슬슬 올라가기 시작해요. 뭐 20%, 30%도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시장의 사람들이 분석을 하겠죠. 모더나가 지금 반반이에요. 모더나랑 모자이크랑 거의 비슷하다고,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 거의 비슷해요. 수익률 진표로 따지게 되면 비슷하죠. 모더나도 좋아 보이고 모자이크도 좋아 보이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시작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분석을 해요. 왜 올라가는지, 어떤 기업인지, 앞으로 무슨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지. 근데 시장 참여자 니즈까지 맞춰주게 되면은 이게 매수가 매수를 부르죠. 매수가 매수를 부르죠. 엔비디아 들고 있는 사람들 계속 막 빠지고 있죠. 계속 마이너스로 나스닥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금을 풀어갖고 일부 자금을 또 이쪽에 모더나 쪽에 집어넣게 되면 이게 매수가 매수세를 불러갖고 폭발적으로, 특히 급락장에 폭발적으로 상승해요. 이렇게 소외됐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미증시의 폭락장 때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리 위치상도 상당히 좋아요. 모더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모더나를 한번 봐보세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좋아 보이 기술적 분석상 일단 음, 상당히 좋은 위치에 걸려 있는 시점이니까 일단 모더나 종목도 물론 모자이크 컴퍼니도 지금 계속 매수 방향으로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모자이크 컴퍼니 같은 경우는 많이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미국 주식 중에서 에그플레이션 대장주. 일단 단기 수익률로 따지다 보면은 만약에 추세 방향대로 뭐 모자이크 컴퍼니뿐만 아니라 모더나 같은 경우도 추세 방향대로 움직이게 되면 수익률은 일단 모더나 쪽이 약간 유리해요. 모자이크 컴퍼니 같은 경우 한 300% 정도 되고 모자이크 컴퍼니 같은 경우도 지금 기술적 분석상 지지 라인을 걸려서 지금 밀어 올리고 있는 시점이죠.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시점부터 한 40%에서 50%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모더나 같은 경우도 현재 기술적 분석상 지지 라인을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제가 봤던 관계예요. 지금 나스닥의 상승은 관계예요. 이거 뭐 왜 관계인지는 뭐 단순히 올라갔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죠. 뭐 방송 오래 들어오신 분들은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는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도 남아 있고 기본적 분석상 이제 제가 물론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를 하지만 이게 기본적 분석상 지금 나올 수 있는 악재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물론 기술적 분석을 보고 대응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 분석을 안 보는 건 아니죠.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있어요. 지금 디커플링 정책이에요. 미국하고 지금 일본하고 디커플링 금리 정책이기 때문에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불확실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구 온난화 그로 인한 기후 변화, 그로 인한 작황 감소, 에그플레이션.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에그플레이션 불확실성도 지금 걸려 있다라는 거죠. 이 모자이크 컴퍼니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그플레이션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에그플레이션이 뭐냐면 지구 온난화가 현재 되게 심각하죠. 지구 온난화가 되게 심각한데 지금 지구 온난화가 심각한데 지구 온난화 그로 인한 작황 감소, 그로 인한 전체적인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에그플레이션 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에그플레이션 선행지수 주식 미국 대장주죠. 에그플레이션 대장주가 지금 상방으로 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대략적으로 한 4, 50% 정도 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50% 정도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거의 수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죠. 일봉상. 지금 보시는 게 일봉인데 지금 일봉상 거의 수직으로 지금 밀어 올리는 시점이고 밀어 올리는 시점이고 이 모자이크 컴퍼니가 밀어 올리게 되면은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오늘 분석해 볼 종목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자이크 컴퍼니라는 주식인데 전형적인 에그플레이션 기후변화 수혜주인데 이 과거에 보시게 되면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지구온난화 그로 인해서 작황 감소로 농산물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에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데
과거에 에그플레이션이 언제 발생했냐면 대략적으로 2007년도, 2008년도에 세계 식료품 가격 위기가 발생을 했죠.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2006년 후반기부터 2008년 전반기까지 약 2년 정도 세계 식량 가격이 급격한 상승을 해서 농산물 관련주들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물론 모자이크 컴퍼니 말고도 다른 기업들도 많긴 한데,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현재 모자이크 컴퍼니가 과거에도 대장주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과거에도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모자이크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한 시점이고, 다른 기업을 분석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약간 고가권에 붙어 있어요. 고가권에 붙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자이크 컴퍼니가 일단 메리트가 있다. 과거에 보시게 되면 에그플레이션 호재를 타고 대략적으로 뭐 2006년도부터 급등을 했으니까, 과거에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1000% 정도 저점 대비 대략적으로 빠른 속도로 거의 수직으로 급등을 했죠. 수직으로 급등을 해서 대략적으로 한 10배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다가 다시 한 빠른 속도로 조정이 들어왔는데, 최근에도 보시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던 적이 있어요. 이때죠. 철저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농산물의 수요 공급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 당시에도 전체적인 농산물이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모자이크 컴퍼니 또한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대략적으로 과거도 한 114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때도 저점 대비 대략적으로 한 1150% 정도를 상승을 했죠. 자, 간단하게 생각하시게 되면 현재 해수면 온도가 바뀌고 있죠. 국내로 예를 들자면 동해에서 났던 오징어 같은 경우가 지금 서해로 이동을 했고, 겨울철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주로 포획됐던 방어 같은 게 현재 동해로 이동을 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같은 경우 작황지죠. 작황지의 기후가 변화가 되면 작황이 감소가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현재 에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높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어떻게 보면 현재 분석한 게 기본적 분석인데, 이 기술적 분석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 걸려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이 횡상으로 움직이는 지지 라인에 지금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역회된 숄더 파동, 이 시장에서 말하는 역회된 숄더 파동인데, 현재 지지 라인이 상당히 견고해요. 실질적으로 지지 라인이 상당히 견고할 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대표적인 상승 파동의 하나인 역회된 숄더의 오른쪽 지지 라인에 걸려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파동을 볼 수 있겠죠. 역회된 숄더 파동 중에서도 오른쪽 어깨가 올라간 역회된 숄더 파동에 지지 라인에 걸려 있다는 거죠. 이 지지 라인을 밟고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높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의 매수를 진입해서 1차 목표가는 어디까지 끌고 가는 게 좋냐. 물론 이게 단기간에 운이 맞아갖고 단기간에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고 일단은 뭐 1차 목표가는 최소, 뭐 제가 보는 목표가긴 한데, 제가 보는 최소의 목표가는 일단은 이 전전 고점과 전고점 라인, 최소 이 구간까지는 반등을 해줄 거라 보고 있어요. 현재 이 전전 고점과 전고점 라인, 이 구간까지 보고 일단 매수를 길게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 보여져요. 이 전고점하고 전전고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목표가는 현재가 대비 한 280% 정도 되겠죠. 280% 정도 되고, 만약에 현재 지지 라인을 밟고 상승을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전고점,
일단 전고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거라 보여져요. 실질적으로 이 전고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거라고 보여지고, 반등을 하게 되면 전 한 200% 정도 구간에서 한 50% 정도 수익을 청산한 다음에 일단 나머지 50% 물량은 길게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셔도 상당히 좋은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그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많아요. 미국에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많은데, 과거에 분석했을 때 에그플레이션이 딱 에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과거에도 모자이크 컴퍼니가 거의 대장주 역할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고, 다른 현재 시점에 다른 에그플레이션, 과거의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를 분석을 했을 때 현재 이 모자이크 컴퍼니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가격이 걸려 있다, 진입해 있다라는 거죠.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2구간이나 뭐 2구간 이런 구간에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현재 모자이크 컴퍼니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진입을 해 있다라고 보시고, 중장기 투자로 뭐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또한 그 모자이크 컴퍼니가 비료 그쪽 생산으로 전 세계 1위로 보고 있어요. 뭐 중소형주가 아니라 전 세계 뭐 3,000대 기업 중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일단 중장기적으로 롱 포지션으로 한 시점부터 분할로 매수를 해서 길게 홀딩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금일은 미국 증시인 나스닥과 엔비디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나스닥을 추종을 하죠.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 커플링으로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게 되면 커플링으로 상승을 하죠.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리고 있죠. 그로 인해서 미국 주식 중 대장주인 엔비디아, 테슬라 또한 현재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죠.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일단 오늘의 분석 내용은 현재 손실이 상당히 크시죠. 진입하신 분들은 손실이 상당히 큰 구간이고, 현재 기술적 분석상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현재 손실을 최소화, 리스크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지 일단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할 건데, 물론 제 분석이 100% 맞진 않겠죠. 하지만 제가 업로드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개월, 4개월 전부터 이때죠. 이 당시부터 계속 업로드 영상에서 나스닥 증시가 폭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재에 이런 상황이 처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폭락을 하면서 대장주인, 미국 증시 대장주인 엔비디아와 테슬라 또한 커플링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뭐 잘들 끝까지 이 분석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고 잘들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뭐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 앞으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를 주로 분석을 할 건데, 테슬라, 엔비디아 외에 뭐 다른 종목 궁금한, 미국 주식 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란에 남겨놓으시면 제가 보고 일단 분석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추세라고 하죠. 추세. 채널을 타고 주가는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채널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아요.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채널 안에서 상승을 하다가 고점 저항을 맞게 되면 다시 채널 하단까지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게 되면 저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상승 중에도 조정 파동은 있어요.
채널을 타고 움직일 뿐이지 상승 중에 조정 파동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채널이 한 달짜리 채널보다는 1개월짜리 채널이 더 강하고 1개월짜리 채널보다는 1년짜리 채널의 상단 저항과 하단 지지 라인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현재 나스닥의 위치를 설명을 드리고 엔비디아가 앞으로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채널 같은 경우는 이 저점과 저점이 나와야지 채널을 형성을 할 수 있죠. 자, 이 당시가 코로나 쇼크예요. 뭐 얼마 안 빠진 것 같긴 한데 미국 증시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얼마 안 빠진 것 같긴 한데 이 당시에 코로나 쇼크가 터지면서 이렇게 보면 많이 빠졌죠. 코로나 쇼크가 터지면서 단기적으로 미증시를 약 30%를 끌어내렸죠. 30%를 끌어내린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했죠.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돈을 시중에 무한대로 풀어내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어냈죠. 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할 수 있고, 자, 이 채널과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채널을 형성을 해서 보시게 되면 정확히 채널의 상단을 돌파를 못했죠. 이때 제가 업로드 영상을 되게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구독자가 많이 없으니까 조회수도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하지만 제가 이 동영상을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계속 올렸어요. 지금 채널의 상단을 장기 채널의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스닥이 폭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높다.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로드 영상을 수도 없이 올렸죠. 근데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오는데 이때가 2024년도 12월 16일 한 4개월 전이죠. 4개월 전에 여기서 이때 이미 신호가 나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장기적으로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죠.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박스권을 이루다가 결국은 쇼크가 나온 거죠. 실질적으로. 해서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폭락을 하다가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는 상황에서 지금 미 국채가 흔들리고 있죠. 채권이 흔들리고 있고 현재 이제 중국 쪽에서 지금 채권을 뭐 미 국채를 던진다고 하는데 아직 밝혀진 건 없는데 그러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쇼크로 인해서 폭락을 막고 다시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해 준다고 해서 단기 반등이 나온 다음에 현재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뭐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완전한 브레이크가 걸리기 위해서는 이 채널의 하단까지 조정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채널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상승 중에도 조정은 있어요. 조정은 있는데 확실히 지지 라인을 밟아줘야지만 지지 반발력을 이용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재 채널의 하단 지지 라인을 지금 확인을 하지 못한 시점이에요. 보이시죠? 아직 채널의 하단을 지지를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또한 지금 저항 라인이 상당히 강하죠. 횡상으로 움직이는 이 횡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죠. 현재로서 이대로 채널 하단까지 밀고 내려갈지 아직 한 번 더 리테스트를 하고 다시 한번 트럼프가 좀 말을 좀 시장을 좀 우호적으로 바꿔서 리테스트를 하고 반등을 해줬다가 하락을 할지 아니면 바로 채널 하단까지 하락을 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나스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엔비디아 또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주겠죠. 그리고 이대로 그냥 바로 밀고 내려간다 라고 하면 채널 하단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거죠. 현재 저항을 확인한 시점이면. 해서 나스닥이 아직 밑으로 좀 더 열려 있다.
좀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또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나스닥을 추종을 하죠. 나스닥 커플링을 추종을 하고 나스닥 증시와 거의 100% 커플링으로 움직인다고 봐야죠. 자, 이런 식으로 고점과 고점이 연결이 되겠죠. 고점에서 떨어질 때도 현재 나스닥을 추종해서 커플링으로 떨어졌고,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고점이 나온 상황에서 자,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 라인을 작도를 해서 보시면, 물론 현재 정확히 채널의 하단 부분을 지켜내준 모습이긴 해요. 채널의 하단 부분 라인을 지켜주고 여기서 급등이 나온 상황이죠. 현재 엔비디아 주가는 채널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하락 추세라는 거죠. 하락 추세의 채널에 갇혀 있는 파동이라는 거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대략적으로 116불에서 120불 라인, 전고점과 전전고점의 저항 라인에 걸린다라는 거죠. 지금 이 채널을 타고, 이 채널의 하락 추세를 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나스닥이 밑으로 좀 더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채널의 하단을 확실히 지금 지지를 못 해주고 있다는 거죠. 해서 현재 나스닥의 엔비디아 손실이 상당히 좀 많겠죠. 물론 바닥에서도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실적으로 주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대략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뭐 일불에서만 잡아도 현재 고점 150불 라인까지 150배 정도가 상승을 했죠. 그리고 현재 고점 대비 지금 몇 프로 정도의 손실률이냐, 하락률이냐 라고 보시면 대략적으로 종가 기점으로 현재 고점 대비 약 34% 정도의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엔비디아 지금 레버리지에 걸리신 분들은 손실이 더 크겠죠. 물론 뭐 숏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이 극대화됐겠지만 반대로 롱 포지션으로 레버리지를 써서 들어갔던 분들은 지금 손실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한 걸로 알고 있고, 물론 평단가는 다 틀릴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평단가는 뭐 다 틀리겠죠. 하지만 물론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일단 뭐 주식을 그냥 잡고 그냥 홀딩, 그냥 무한정 홀딩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적절히 대응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현재로서는 이 손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응을 하는 게 그러니까 주식을 무조건 잡고 홀딩하는 것보다는 일단 적절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시점이라고 보여지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하락 추세도 반등은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저점을 내린다라는 거죠. 또한 여기서 또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채널의 상단을 돌파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다시 상승 채널을 이어갈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나스닥이 좀 더 열려있다는 거죠. 나스닥이 채널 하단까지 밀고 내려오는데 엔비디아 절대 못 올라가요. 이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미 증시인 나스닥이 추가 조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엔비디아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낸다고 하더라도 채널을 뚫고 올라가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를 뭐 가지고 있다면 일단은 반등을 해준다면 이 구간에서 물량을 줄일 거예요. 지금부터 대응 전략이긴 한데 이건 어디까지나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고, 물론 강성주주들은 너가 뭔데 여기서 팔라고 하고 또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철저히 개인이 끝까지 들으셔서 잘 판단을 하셔갖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은지는 개인의 판단이겠죠. 제가 엔비디아를 보여주기면 일단은
반등을 해주면 이 구간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하겠죠. 뭐 100% 물량 중에 뭐 30%를 정리를 하든지 40% 일단 정리를 하든지, 그러면 현금이 확보가 되겠죠. 현금 확보. 그러니까 일단은 뭐 부분 손절을 하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의 현금 확보가 돼요. 그러면 현금을 확보를 했다가 예상대로 나스닥이 쇼크를 받고 밀고 내려오기 시작하게 되면, 나스닥이 쇼크를 받고 밀고 내려와서 내려오게 되면, 좀 더 크게 보시면 누구나 알고 있는 지지라인이 대략적으로 이 구간이죠. 누구나 알고 있는 지지라인이 대략적으로 한 77불 라인 정도. 대략적으로 여기서 현금을 확보를 해서, 여기서 만약에 현금을 확보를 하고 나서 그 현금을 77불 라인까지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물량을 치게 되면은 본인의 평단가가 상당히 낮아지겠죠. 하지만 물량을 줄이지 못한 상태에서 밑으로 하락을 하는 과 동시에 현금이 없다면은 이 평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추가 매수 물량 조절을 현재로서는 적절히 잘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120불에서 70불 라인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나스닥과 커플링으로 밀리면서 떨어지게 되면 이 손실률이 대략적으로 38%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물량을 줄이지 못하게 되면 38% 리스크를 그대로 받는 거죠. 하지만 일부라도 물량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고 나서 쇼크가 맞았을 때 여기서 추가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본인의 평단가는 확연히 낮아지겠죠. 그럼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할 때 좀 전 패턴과 같이 물량을 줄이고 다시 한번 떨어질 때 물량을 싣고 반등할 때 물량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평단가는 계속 엔비디아 평단가를 계속 밑으로 잡아내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수익으로 돌아 나갈 수 있겠죠. 현재 누구나 알고 있는 지지 라인이 77불 라인인데 이 채널 라인을 타고 내려간다면 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재로서는 이 채널 하단까지 밀고 내려오면은 좀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지지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여기서 보이는 대략적으로 67불 라인까지도 열어 둬야 된다는 거죠. 왜? 나스닥이 아직 현재 가격에서 나스닥이 밟아주는 위치가 대략적으로 이 라인 정도 돼요. 현재 가격 쇼크에서 지금 지지 라인까지 밀리는 가격이 나스닥이. 자,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나스닥이 지지 라인까지 많이 밀리게 된다. 지지를 확인하러 밀리게 되면 엔비디아 또한 충분히 전저점 라인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해서 여기서 일단은 현금을 확보를 해서, 그럼 고점 대비 몇 프로까지 더 밀릴 수 있느냐. 현재 고점 대비 46%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조건 엔비디아를 신뢰를 하고 여기서 하락했는데 추가적인 확보를 여기서 물량을 줄이지 못한 상태에서 이대로 다시 한번 리스크를 받는다. 그러면 빠져나오기는 거의 불가하다고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여기서 물량을 조절을 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받아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평단가가 상당히 낮아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물량을 줄이게 되면 매수 평단은 여기고, 여기에 매수 평단을 잡고 홀딩을 하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적절히 잘 대응을 해서 매수 평단을 끌어내느냐는 이 분석 영상을 보시는 뭐 개인들이 선택을 하시겠지만,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다는 거죠. 현재
트럼프의 신뢰도가 상당히 약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양치기 소년이고, 또한 전 임기 때 트럼프가 계속 괴롭혔죠, 중국을. 그때 시진핑이 거의 말도 못하고요, 중국이 늘어졌는데, 현재 트럼프 예상과 반대로 중국이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죠. 그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한 수 접은 상황이고, 일단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제 끝까지 한 번 더 들으시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이 폭락장에서도 뭐 증시의 폭락장에서도 상승 종목 테마주는 반드시 나와요. 아무리 폭락장에서도 테마주는 나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대형주들은 테마주를 못 이루죠. 철저히 증시와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대형주들이 증시 폭락장에서도,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증시 폭락장에서는 100% 커플링으로 움직이죠. 증시가 폭락하는데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디커플링으로 상승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철저히 지수를 초종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수를 뒷받침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증시가 폭락하는 상황에서는 절대 디커플링으로 상승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폭락장에서는 이 중소형 주식 중에서 탄탄한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그 폭발이 다시 한번 추가적인 폭발을 이뤄내죠. 왜? 증시가 폭락장인데 이 주식 같은 경우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으면 사람들 눈에 띄겠죠. 눈에 띄게 되면 매수세가 붙어요. 실질적으로 계속 올라가네. 계속 올라가지. 이런 식으로 시장에 노출이 되면서 자금이 폭발적으로 유입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폭락장에서도 테마를 이뤄서 단기적인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을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이 모자이크 컴퍼니라고 있어요. 모자이크 컴퍼니가 어떤 종목이냐? 이 에그플레이션, 과거에 2000 나스닥 100은 나스닥 시가총 상위 종목 100이 기업 평균치고, 나스닥 인덱스는 3,000개 기업, 아마 3,000개 기업이 맞을 거예요. 나스닥 인덱스가 3,000개 기업의 평균치죠. 지금 목소리 들리시죠? 그렇죠. 그건 안 맞아요. 나스닥 100 인덱스로 작도를 해서 보시게 되면 넘어가요. 지금 보여드릴 건데, 나스닥 인덱스 차트로 작도를 해서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해서 면 넘어가죠. 지금 이거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지금 이게 안 맞다는 거잖아요. 그죠? 작도상 정확히 안 맞다는 거죠. 이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히 이게 100개 기업의 시가총액, 현재가 시가총액이고, 나스닥 인덱스가 맞나 모르겠네요.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딱 정확히 걸려요. 여기 써놨네요.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같은 경우는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3,000개 기업,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100개 기업, 보통주를 이제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주가지수죠. 어차피 이게 이 수치만 지금 나스닥 인덱스랑 나스닥 컴포지트랑 그 수치만 틀리지 움직이는 방향은 똑같아요. 똑같고 컴포지트 인덱스에서는 정확히 걸렸어요. 추세 방향에서. 컴포지트로 작도를 해서 보시게 되면 정확히 고점 라인에 걸렸어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하고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작도를 하게 되면 일단 정확히 고점 라인에서 걸려서 하락을 했죠. 무슨 말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여쭤보신 분 있었는데 아까 종목 뭐 여쭤보신 분 있지 않았나요? 만약 종가 기점으로 현 저항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락하는 비는 똑같아요. 뭐 현재 구간을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하락하고 하락한다는 비는 똑같은데 이제 어디까지 떨어지느냐에 따라 틀리죠. 정고를 리테스트를 하느냐 아니면 현재 마지막 UHN 잠깐 UHN이 뭐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인가요? UNH 요즘 말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요즘 많이 보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슈로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데 이 프리장이 지금 반등을 해줬으니까 322불 이거를 만약에 진입을 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일단 뭐 추후에 설명드릴 건데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일단은 브레이크 한번 걸렸거든요. 뭐 고점 대비 지금 대략적으로 단기 쇼크로 한 60% 정도 폭락을 하고 일단은 일봉상 브레이크가 걸리고 지금 프리장대 322불 정도 라인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건 약간 분할 매수 좀 러프하게 잡아야죠. 지금 딱 정확히 종가가 추세선 안으로 밀어 넣었거든요. 이 종가가 한 248.88불이니까 249불 라인부터 이제 종가가 291불이니까 뭐 한 292불 라인부터 일단은 보시면 일단은 종가가 일단 추세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고 두 번째 저점이 나온 뒤에 지금 급락을 하면서 브레이크 라인에 걸리는 시점이 이게 장중에는 그러니까 일봉상은 그 캔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얘가 지금 단기적으로 벗어났다가 종가가 지금 추세 안으로 밀어넣었어요. 밀어넣고 딱 맞춰놓은 상황이고 일단 292불 뭐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292불부터 분할 매수로 이게 지금 하락세가 걸려있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222불 라인
떨어지게 되면 이제 저 지지 라인이 이 구간인데 지금 이 구간에는 개인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지지 라인에서는 지금 개인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저런 식으로 안 줘요, 사실상. 저렇게 급락하는 차트는 저렇게 누구나 기다리고 있는 지지 라인에서 매수는 안 줘요. 그 직전 지지 라인, 관통으로 이 직전의 지지 라인이 이 관통으로 움직이는 이 지지 라인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여유 자금 있으면 이 구간에서 물량을 밀어 넣은 다음에 여기서 반등을 못하고 깨지게 되면 그러니까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3분할로 대략적으로 222불 라인까지 보고 222불 라인 정도까지 보고 최대 뭐 한 3분할 정도 222불에서 이거 차트 보니까 물려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뭐 이 구간에서 지금 분할 매수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고점에서 떨어졌는데 물타다가 지금 물렸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반등하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빠져나오는 게 맞아요. 횡상으로 움직이는 이 횡저한 구간 결국은 지지 라인이 무너지면서 강력했던 지지 라인이 무너지면서 지금 주가가 추가 쇼크를 받은 거죠. 추가 쇼크를 받았기 때문에 반등하게 되면은 뭐 한 440불 라인 정도 440불 라인 정도에 나오는 게 맞아 보이고 만약에 고점에서 계속 물렸는데 반등을 시도 못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일단 222불 라인 정도에서 일단은 영혼을 갈아 넣어서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본인의 평단가를 대략적으로 한 300불 라인 정도 300불 라인 정도에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지지 라인도 무너지게 되면 파동 자체가 현재 지지 라인을 지켜주면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로서 현재 지지 라인을 지켜주고 반등을 하게 되면 결국 되게 중요했던 지지 라인을 지지를 해주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면서 현재 지지 라인을 밟아줬다는 거죠. 지지를 밟아줬기 때문에 만약 반등을 하게 되면 이게 되돌림 저항일 가능성이 높아요. 되돌림 저항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지금 지지 라인을 밟아주고 반등을 시도해주면 일단은 한 440불 라인 정도 이 구간에서 일단은 물량을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 물량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손절을 하시든지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지지 라인도 지켜주지 못하고 급락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이 횡으로 움직이는 이 횡 지지 라인이 222불 라인 정도 돼요. 222불 라인 정도 되고 여기까지 떨어졌다는 건 이 하늘색 추세선의 지지 라인이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지지 라인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지 라인은 이탈 뒤에 다시 올라오게 되면 저항이거든요.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추가적 여유 자금이 된다면 여기서 일단 물량을 실어가지고 대략적으로 되돌림 반등하게 되면은 현재가 구간인데 한 310불 라인 정도 만약에 되돌림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저항 라인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방향이 열려 있으니까 만약에 물려 계시면 이 구간에서 물량을 실어가지고 본인의 평단가를 300불 라인 정도에 맞춰서 반등할 때 빠져나오는 게 좋아 보여요. 뭐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뭐 현재가 구간 아니 222불 라인 292불 라인부터 일단 매수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뭔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현재 저항 라인이 돌파가 되는지 아니면 저항이 걸리는지 일봉 종가 기점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 현재 저항 라인에서 주가가 꺾이기 시작한다고 하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냥은 만약 못 밀어내요. 추가적인 악재가 붙어야지.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가 없는 날에 일반적으로 안 움직이는데, 이게 한 1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경제 지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나스닥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표를 많이 보죠. 지표를 많이 보는데, 일반적으로 지표가 없을 때는 움직임이 좀 적어요. 일반적으로 지표가 없을 때는 움직임이 좀 적은데, 한 10번에 한 번 정도는 말도 안 되게 움직일 때도 있어요. 추세 방향으로. 왜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다 안일하게, 오늘은 뭐 지표가 없으니까 뭐 박스권으로 움직이겠다, 뭐 진폭이 작겠지 라고 안일하게 대응할 때 한 방향으로 밀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한 10번에 한 번 정도. 아무 지표도 없고 뭐 특별한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는데 그냥 가는 방향으로 주구장창 달리죠. 뭐 결과가, 시간이 이제 결과를 말해주겠지만, 이제 현재 저항 라인을 돌파를 뭐 하지 못한다고 하면, 제가 바라보는 뷰는 관세 쇼크, 트럼프의 관세 쇼크 저점 밑으로 중장기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트럼프의 관세 쇼크 저점 밑으로 빠지고, 물론 현재가 구간에서는 그냥 못 밀어내겠죠. 이게 기술적 분석상 저항 라인이면 기술적 분석이 선행을 해요. 선행을 하고, 지금 시장에 뭐 관세, 신용강, 뭐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이라든지 이제 시장에 알려지지 않는 재료 같은 게 기본적 분석의 재료죠. 기본적 분석의 재료 같은 게 따라 붙으면서 주가를 가는 방향으로 밀어내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의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주가를 밀어내면서 트럼프 관세 쇼크 저점 밑으로 깨고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트럼프 만약에 현재 추세선 라인을 타고 증시가 물론 단기적으로는 빠지진 않겠죠. 뭐 한두 달 안에는 빠지진 않겠죠. 근데 중장기적으로 만약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트럼프의 관세 쇼크 저점 밑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약 추세선 라인을 타고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 결국 트럼프의 관세 쇼크 저점으로 밑으로 하락을 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시가총액 100의 종목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가 대비 그 하락의 폭만 틀릴 뿐이지 30%에서 510%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 일부 현금을 확보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뭐 물량을 줄이거나 부분 손절을 하거나 부분 익절을 하라는 거죠. 그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는 거죠. 그리고 선물 포지션을 취하시는 분들은 물론
저도 예상했던 것보다 저도 예상치가 한 2만 정도 라인에 지금 걸려 있긴 했는데 2만 정도 라인에 전체적인 포지션 지금 2만 정도 라인에 걸려 있어요. 매도 포지션이 걸려 있긴 한데 중장기적으로 빠질 거라 보고 있고, 일단 선물 쪽은 매도 방향이 맞아 보이고, 이러신 분 계시죠. 주식 강성주주들 안 팔고 버티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략을 짜시는 분도 있죠. 주식 포지션은 그대로 잡고, 주식 포지션 잡는데 예상대로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 주식에 대한 포지션 손실이잖아요. 이거를 선물, 뭐 나스닥이라든지 기타 나스닥 매도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주식이 하락을 하게 되면 선물 포지션이 상승을 하면서 이게 포지션이 손실이 상쇄가 되는 거죠. 뭐 본인의 계좌는 이제 시간이 말을 해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는. 기술적 분석상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연결을 할 수 있겠죠.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연결을 하고 난 후에 이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 이 하단과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복사를 해서 이 상단 고점에 대립해서 보게 되면 이 신고가 부근에서 현재 물론 지금 저항을 맞고 지금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저항 라인에서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장대 음봉이 한번 터졌죠. 미국의 파월이 금리 발언을 하면서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빠진 후에 다시 한번 저항으로 어차피 저항을 작용한 거죠. 그리고 이 노란색 추세선 상단은 이 전고점, 현재 나스닥이 신고가를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에 따라서 저항 라인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점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높고, 현재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장기 추세선 상단 저항을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저항이 맞다. 저항 시장에 맞고, 이 저항이 본격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시점은 추세선 하단, 중장기적이겠죠. 물론 단기간에 빠지진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조정 라인에 들어오게 되면 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I don't think so. Baby girl, too bad for me. There you go. Ask for me. All I want is an arm's reach. Bring me up passionately. Baby girl, too bad for me. There you go. Ask for me. All I want is an arm's reach. Bring me up passionately. You do something to me. The chills running through me. I feel something. I'm still running. You do something
자, 보시면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만약에 A에서 B까지 가는 이제 추세를 본다고 해요. 본다고 하고 A의 지점에서 다 같이 타겠죠.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얘 똑같이 뭐 10명이 만약 매도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10명이 근데 하락을 할 때 하더라도 이게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가진 않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10명이 이제 매도 하락을 보고 있고 이 10명이 같은 단가에 동시에 진입을 하는데 이게 10명이 끝까지 다 먹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뭐 A 뭐 1번 사람은 여기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2번 사람은 여기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3번 세 번째 사람은 여기서 뛰어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게 갈 때 가더라도 중간에 다 보는 뷰가 틀리기 때문에 중간에 다 내려서 같은 구간에 탔지만 이제 수익이 다 틀리죠. 그리고 갈 때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안 가죠. 떨어졌다가 반등 주고 그러면 수익이 났다가 수익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여기서 뛰어내리죠.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갔다가 반등을 주고 반등 받던 게 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털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 청산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또 진입을 해요. 왜 처음에 뷰는 여기는 매수로 반대로 다 매수로 진입을 하죠. 이제 하락할 만큼 하락을 했으니까 매수 방향으로 진입을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그 매도 쪽으로 잡아서 지금 이제 수익이 난 상황이니까요. 수익이 난 상황이니까 일단 여기서 어느 정도 하락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죠. 그렇게 되면 쭉 밀어내면서 다 털리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같은 구간에 탔어도 기대 수익에 따라서 손실 구간을 버틸 수 있느냐 못 버티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평단가가 2만 라인에 걸려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평단가가 2만 정도 라인에 걸려 있고 현재의 손실 구간이 뭐 수치로 뭐 진폭으로 따지게 되면 지금 이 정도의 전체적인 이 정도의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알아보는 목표 최소는 트럼프 관세 쇼크의 저점이에요. 최소. 만약에 현재 저항대가 돌파된다고 하면 최소 관세 쇼크 저점이고 현재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버티다가 현재 기술적 분석상 마지막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추세가 꺾이게 되면 목표가는 관세 쇼크 저점이 아니라 그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구간을 현재 관세 쇼크 현재 기술적 분석상 마지막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관세 쇼크 저점 밑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까지 보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요. 현재 뭐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기대 수익치가 크죠.
기대 수익치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현재 저항대마저 돌파를 하고 신고 라인까지 트라이를 한다. 신고 구간까지 어,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 현재 저항마저 돌파를 하고 전고 라인까지 확인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뭐 큰 파동상 대박스권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만 추가적인 슈팅이 나와가지고 전고 라인까지 반등을 하게 되면 일단 목표가는 대파동산 전고 라인까지 이런 식으로 일단 뭐 대박스권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야, 전고까지 돌파를 하고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약간은 더 슈팅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아까도 좀 전에 영상 보셨지만 이 동각 추세 상단 저항에 걸려 있어요. 동각 추세 상단 저항에 걸려 있고, 이 신고가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더 상승하게 되면 바로 나스닥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저항 라인이죠. 왜? 앞전에도 보여줬죠. 저항 라인을 받고 쇼크가 그대로 밀어냈던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전고 라인에서 살짝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스닥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저항 라인이라는 거죠. 해서 일단은 뭐 잘들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바라보는 뷰는 특히 바뀌진 않아요. 내가 단적으로 현재 저항권을 돌파하고 전고 라인까지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밑으로 하락하는 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악재가 너무나도 많아요. 현재로서는요. 미국과 일본의 그 디커플링 금리로 인해서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도 있고, 청산 쇼크 불확실성도 있고,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폭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도 있고, 트럼프도 현재 말이 많죠. 트럼프 리스크도 있고 이것저것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이 많다라는 거죠. 일단 그런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단 뭐 방송 외에는 주로 소통방에서 일단 뭐 대화 나누고 있으니까 뭐 입장하실 분은 더보기란 보시면 매니저님한테 여쭤보시면 되고,
일단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